요,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별자리 정보방송, 듣다 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천문TV 별자리 정보의 야만 자메이카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별자리의 4원소 특집, 드디어 공기 별자리, 열정적인 불의 별자리, 현실적인 흑의 별자리, 그리고 이성적이고 지적인 공기 별자리, 그리고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물의 별자리, 이렇게 4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중에 오늘은 바로 지적이고 이성적인 수통의 별자리, 공기 별자리, 쌍둥이 자리, 천칭 자리, 물병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기 별자리들은 일단은 이제 살면서 뭔가 정보를 배우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별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심각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지적인 어떤 이 정보,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하냐,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로 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잡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곧단 별자리입니다. 물론 정보는 중요하죠. 그리고 물병자리 시대로 또 넘어왔기 때문에 더 중요해졌어요. 그렇지만 공기 별자리들은 바로 뒤에 있는 물의 별자리, 이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요 포인트를 분명히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의 인생은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방송, 듣다 보면 묘하게 들어가는 방송, 비가 되고 쌀이 되고 구독다시 별자리 방송. 천문TV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요 세 개의 공기 별자리도 어떻게 보면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순위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각자의 영역이 존재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내 별자리가 있더라도 나머지의 11개의 별자리들을 내가 체득해서, 그리고 그 정보들을 아주 유연하고 어떤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쓸 줄 아는 내가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4대 성인이라고 얘기했었던 메시아시죠? 공자 형님, 붓다 형님, 소크라테스 형님, 예수 형님, 이렇게 네 분이 죽을 때까지 막 이렇게 설파했었던 그런 어떤 진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이 공기 별자리, 새 별자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양껏 주둥이를 털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공기 별자리들이 이 주둥이를 겁나 잘 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공기 별자리, 쌍둥이 자리입니다. 쌍둥이 자리의 기본적인 키워드는 이제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그리고 쌍둥이 자리라는 그런 말 자체가 이제 영어로 하면 제머나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호기심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쌍둥이 자리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내가 또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실제로 쌍둥이라고 해서 딱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2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경기도 오산입니다. 보통의 쌍둥이 자리들한테는 자신 안에 자아가 아무리 못해도 제 생각에는 한 4, 5개 이렇게는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제 다중인격장애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달리 말하면 23 아이덴티티 이런 영화에서 소재로 좀 쓰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쌍둥이 자리는 내 안에 자아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수많은 자아들이 관심 분야가 하나씩만 요렇게 있어도 벌써 얼마나 많은 지적인 정보가 필요하겠어요. 쌍둥이 자리 A가 나는 뷰티에 관심이 많고, 쌍둥이 자리 B가 나는 헬스에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건강에 관심이 많고, 쌍둥이 자리 C가 나는 지적이고 뭔가 문화 예술에 관심이 많고, 쌍둥이 자리 D가 예를 들면 나는 먹방 음식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이런 식으로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져 버리면 쌍둥이 자리는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많은 쌍둥이 자리들이 대략 한 30, 40대 정도 되면은 투잡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거나 내 인생에서 수도 없이 많은 어떤 직업을 이제 바꿔 나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호기심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그리고 이 호기심이라는 키워드가 모든 분야에서 발동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먹는 거라든지 지식적인 어떤 공부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자기 관리라든지 어떤 영적인 성장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쌍둥이 자리 분들의 단점이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누군가와 어떤 소통을 할 때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가십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재미있고 깔깔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연예계 짤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카톡이나 이런 걸로 퍼다 날르는 그런 어떤 재미를 추구하는 삶을 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좀 산만하고 덤벙대고 실수가 본인 자체도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이래서 쌍둥이 자리들이 실제로도 불면증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본인에 대한 정체성을 잘 못 찾아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쌍둥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그냥 그 상태를 즐기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내가 한쪽에 딱 집중해서 계속 파고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쌍둥이 자리들은 뭐 예를 들면 발별 자리가 황소 자리거나 라이징 사인이 뭐 정갈 자리거나 출생 차트 상에서 뭔가 어떤 좀 이렇게 고정적인 별자리들이 있어서 그런 것 뿐이지, 대개의 쌍둥이 자리들은 이 재미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양자리는 무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상태라고 얘기를 하자면, 황소 자리는 그냥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욕구예요. 거기에는 뭐 수면욕도 들어가고 뭐 성욕도 들어가고 뭐 식욕도 들어가고 어떤 그 오욕 칠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것 말고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에서는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쌍둥이 자리의 이 호기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성에 대한 호기심, 뭐 맛있는 음식에 대한 어떤 호기심, 어떤 정보에 대한 호기심, 저건 뭘까? 저건 뭐지? 와씨 겁나 궁금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바로 다 쌍둥이 자리의 영역이에요. 어떤 별자리에서도 이 영역 자체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쌍둥이 자리들이 그 어떤 영역에서 굉장히 좀 발전을 많이 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쌍둥이 자리 분들은 그러한 상황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살면서 알게 된 수많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살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기반 때문에 이 자존감이 쫙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쌍둥이 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뭐 하나를 진득하게 파는 게 진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떠한 영역 자체를 어떤 상태까지 쭉 들어가는 거는 또 중요한 행위이긴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쌍둥이 자리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좀 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쌍둥이 자리분들은 내가 뭔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찍고 내려오는 그런 방편을 한번 좀 써보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잠깐 스킵하면 변사체가 된다. 자, 그 다음 별자리 천칭자리입니다. 천칭자리는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천칭, 이 밸런스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천칭자리들이 대화를 할 때도 너무 지적이고 알아듣기 힘든 어떤 전문 용어나 미사여구 혹은 뭐 사자성어 이런 것들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천칭자리들이 야이 혹은 뭐 이게 막 이런 어떤 그 천박하고 막 이렇게 좀 수준 떨어지는 이런 욕지거리 같은 것들을 대부분 안 하거든요. 중간을 선호해요. 물론 옷을 입을 때도 그렇죠. 명품 옷으로 휘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스포츠웨어나 좀 약간 집시 같은 스타일로 다 도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어떤 패션을 딱 이렇게 매치해내는 게 바로 천칭자리들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미적인 정보, 그리고 취향, 그 다음에 센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하고도 1대1 소통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남의 입장에서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어떤 역지사지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게 바로 천칭자리, 리브라라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쌍둥이 자리의 어떤 호기심에서 한 단계, 어떻게 보면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호기심으로 알게 된 이 정보를 드디어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눈 마주치고 1대1 정보로 지식을 나누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제 천칭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천칭자리 분들이 본인과 어떤 이 대화의 코드가 잘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한 30살 이상쯤에 넘어간 천칭자리들은 대부분 이 선사인, 그러니까 태양별자리 이동상 태양별자리가 1년에 1도씩 이동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 30 정도가 넘어가면 정갈자리 영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딥해지거든요. 신중해지고.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더 센스가 뛰어나져요. 그렇기 때문에 천칭자리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정말로 1대1 대화, 이 소통에서 소위 말해서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 누구하고도 소통을 잘하고 그 누구하고도 뭔가 이렇게 모나지 않은 사람처럼 굉장히 센스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듣고. 근데 여기서 단점은 뭐냐면 자신의 어떤 정체성 같은 것들을 좀 판단을 못하고 너무 남의 시선, 그리고 남의 어떤 관계,
이런 데에다가 에너지를 많이 쏟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18년 동안 상담을 하는 그 와중에 천칭자리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잘 맞춰주거든요. 제가 그런 센스는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왜냐? 그것은 말 그대로 본인의 어떤 취향이나 개인적인 개성, 그리고 나만의 오리지널리티 이런 것들을 꾹 누르고 상대방한테 100% 맞춘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종국에는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상대방의 이것을 내가 계속 맞춰주다 보면은 짜증도 나고 얼굴에서 표정도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천칭자리 분들은 본인의 취향이나 가치관 등을 잘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반대편 별자리에 있는 양자리들처럼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렇게 설득하지 않아도 굉장히 품격 있고 센스 있게 말 몇 마디로 딱 나의 취향을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게끔 전달하는 그런 능력들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칭자리의 그 밸런스가 남과의 관계에서 업그레이드가 내 모든 영, 혼, 육, 지, 덕, 체의 밸런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본인을 잘 살피고 성찰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점을 반드시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남들과 유연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너무 남의 시선이나 남의 관계에 휘둘리는 그런 좀 비효율적인 삶은 살지 않는 걸로 아시겠죠? 피로회복엔 에너라이즈. 자, 그리고 마지막 공기 별자리 물병자리입니다. 영어로 하면 어퀘리어스죠. 자, 어퀘리어스는 굉장히 독창적이고 개인주의자적인 어떤 성향을 띤 별자리예요. 천문TV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이 좀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있는 그런 별자리죠. 천재 아니면 뭐 사이코다, 혹은 뭐 굉장히 독특한 친구다, 쿨레가 진동한다, 뭔가 오묘한 매력이 있다 등등등, 물병자리들을 이제 표현하는 여러 가지 어떤 수식어 혹은 어떤 뭐 비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저도 정갈자리지만 제 차트에 이제 태양 별자리, 그러니까 저는 정갈자리잖아요. 근데 그 정갈자리 바로 옆에 그 물병자리의 수호 행성인 유레너스, 천왕성이 이렇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외모나 제가 하는 컨텐츠들이나 제가 하는 취미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남들이 많이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즐기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갈자리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 물병자리들의 어떤 심리를 조금 이해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물병자리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 자체를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는 그런 포지션을 타고 태어난 별자리예요. 실제로 물병자리의 어떤 마크 자체가 요렇게 이렇게 강물 표시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정보를 이렇게 강물에 이렇게 흘러내린다, 요런 뜻이거든요. 천칭자리하고 물병자리만 무생. 어쨌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두 별자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쌍둥이 자리도 좀 포함시키고 싶은데, 그만큼 어떤 감정적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 공기별자리들이 현저히 이 센스들이 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차원에 있어서의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기능 자체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맞습니다. 다시 물병자리 얘기로 돌아와서, 물병자리들은 대화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 매력적인 별자리들이에요. 소위 요새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츤데레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쿨한 스타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매력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회적인, 누구에게나 다 친절하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뭐 처녀자리나 천칭자리보다도 그냥 쿨하게 본인이 해야 될 일만 탁 하는 이런 물병자리들이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더 간지나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병자리들은 어떤 그 공감 능력들, 이런 것들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본인의 삶이 편해져요. 왜냐면 결국 우리 지구게임 자체의 어떤 이 화토, 공수 이런 것들이 결국엔 유기체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성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것도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거, 이것을 물병자리 분들은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물병자리들은 제가 지난번에 인생 꿀팁 시리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자자리와 똑같이 리더의 별자리예요. 다만
사자자리처럼 본인이 타고나길 이끌어야 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 물병자리들은 결국엔 본인도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가치관과 다른 11개 별자리들의 가치관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엔 견디지 못하고 혼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히키코모리 같은 개인주의자 같은 이런 스타일로 남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물병자리들은 본인의 어떤 공감 능력을 조금이라도 더 키워서 본인이 알고 있는 뭔가 이 센세이션한 유니크한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전파할 줄 아는 그런 어떤 공감의 마인드만 조금 더 키우시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물병자리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고집센 별자리라고 이렇게 좀 소문이 나 있는 황소자리보다도 더 고집이 센 별자리고, 남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처럼 인정하지 못하는 별자리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봤을 때는 그냥 자기가 싫어서 이렇게 삐지고 꼬라지가 나면은 그냥 싫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물병자리들이 연애를 할 때도 누가 내가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달겨들고 그러면 오히려 도망가고, 그 사람이 또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면 똑똑똑 너 진짜 나 떠난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또 연락을 분명히 본인이 미스터 트롯 재밌다, 뭐 재밌다 그러고 먼저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 알리면서도 결국엔 그게 트렌드해지고 굉장히 셀러브리티해지면 본인은 빠져나가요. 그냥 물병자리들의 심보 자체가 남들이 다 즐기는 거에 내가 거기 종속되어 있는 게 좀 싫은가 봐. 그런 부분들 좀 고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해드려도 결국에 물병자리 분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생을 진짜 다 할 때 마지막쯤에 이런 것들을 좀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런 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누구나 다 즐기는 컨텐츠를 막 즐거워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좀 B급 문화의 그런 정서가 있고 굉장히 특이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굳이 남들이 다 좋아하고 재밌게 이렇게 즐기는 것에다가 뭐 토를 달거나 뭔가 쓸데없이 돌을 던지는 그런 행위는 안 합니다. 물론 이제 모든 물병자리들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암튼 간에 본인이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전달을 해주는 것도 리액션도 좀 해주시고 그냥 좀 덜어 잘 친하면 좋잖아요.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물병자리까지 나름대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적이고 이성적인 공기 별자리, 쌍둥이 자리의 호기심에서 시작이 되어서 사람 간의 1대1 관계로 정보를 전하고 받고 하는 이 천칭자리, 거기에서 더 한 단계 발전을 뭔가 센세이션하고 특이하고 어떤 시스템 자체를 개혁시킬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만천하의 정보를 퍼뜨리는 이런 물병자리의 소통, 이런 식으로 공기 별자리들의 어떤 영역이 이렇게 생긴다 라고 한번 정리를 좀, 그렇게 어려운 설명이 아니니까 이해를 하셨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저희 천문TV 컨텐츠 재미있게 시청을 해주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해주시고요. 저 자메이카에는 사원소 별자리 중에서 마지막 물의 별자리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빠잉.